특히 제가 지난 경찰청 방문 때 마지막 헤어지면서 청장님께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나 정치권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경찰로서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5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판단을 완료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밀착 간호하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자, 변사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뭡니까? 물대포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다친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것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 내용만 압수하면 된다. 사체에 대해서 압수 검증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앞에 법원이 인정한 내용 중에 혹시 부인하시거나 반박하시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물대포 맞고 쓰러졌다. 부인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착 간호하에 연명하시다가 사망했다. 인정하시죠? 예,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니까. 예, 그거 두 가지 다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을 확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요? 지금 여기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의료과실이 있었습니까? 의료과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심하십니까? 의료과실 의심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십니까? 그럴 의심하지는 가능성이 않습니다. 있다고. 추호의 가능성 0.00001%의 의료과실 의심하지는 않는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자, 그렇다면 소양이 1배에 없다는 나오는 말씀을 것처럼 드립니다. 예. 어떤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쳤다 등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0.00001%의 개연성이라도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럴 개연성도 있어서 지금 부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궤변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청구를 하십니다.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불허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국감 증언 과정에서 이것은 일부 기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원장께서는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그 영장 집행의 문제는 그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부 말씀하시고 기각 법원이 분명히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정해서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당연히 법원이 나가서 안 하지요. 하지만 법원이 내린 명령에 취지에 부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꾸 부검영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부검 논쟁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 내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하면요. 경찰의 태도,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경찰의 태도 오늘 지적해 보겠습니다. 변사체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검찰은 지금 직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는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지요? 수사권 없지요? 수사권 없지요? 작년 11월 18일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없지요? 왜냐하면 피의자적 지위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직수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없는데 영장 신청을 합니다. 부검영장 신청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별도의 사건 하나를 더 들고 옵니다. 그게 변사체 사건이랍니다. 다른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당사자가 죽었더니 느닷없이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제가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기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경찰청에
이거 자료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죠? 더 이상 이거 주고 나면은 앞으로 수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논리 방식대로라면은 저희는 형사소송법 다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서울청에서 그저께 받아낸 자료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숨기려 하십니까? 제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씀 듣고.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울청 국감에서 비로소 다그쳐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여기 계신 윤재욱 의원님이 화면으로 띄우고 나서 왜 여야를 차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져온 건데 그것도 경찰청장님이 미리 얘기하셨는데 못 주고 있다가 그때서야 준 겁니까? 미리 얘기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찰청장님의 진정성, 경찰 수뇌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유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님. 이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렵니다. 자, 과잉 진압한 거 인정하십니까? 이대 사건이요? 예, 이대에 20개 중대, 형사 50여 명, 20개 중대면은 몇 명입니까? 1,600명의 형사가,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과잉 진압 인정하십니까? 그 경력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예. 3개 중대만 본관에 예, 들어갔다고 3개 얘기하시려고요. 들어갔습니다. 예, 예. 자, 이대 캠퍼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보십시다. 다음 거 바로 봐주세요. 해머를 들고 다닙니다. 여학생들 저 장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머를 들고 갑니다. 예, 3개 중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밖에 있는 분들 저러고 다니십니다. 어떤 느낌 듭니까? 저는 사진만 봐도 끔찍하고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자, 자유로운 입히시 가능했다는 사진들입니다. 8명 있다가 3명 나갔다가 2명 들어왔다가 다시 2명 나갑니다. 그런데 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예. 요청을 권유해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 저희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입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찰의 투입 상황이 안 되는데도 요건 불비의 경력 투입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이번 사건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추가 질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혹시 정권 실세 특혜 입학 그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리해서 경력 투입하신 건 아닌가요? 네, 그 경력 투입 과정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에 걸쳐서 47시간 동안 감금이 됐었고요. 잘 아니까 방금 보여드리고 여쭙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8분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시간도 좀 많이 썼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자, 보시다시피 이제 20개 중대 50여 명 형사입니다. 1,600명이죠. 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는 학내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오래간 그래도 경찰만큼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최근 10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서만 3번의 투입이 있습니다. 이번하고 포함해서요. 근데 첫 번째는 서강대 1개 중대입니다. 80명, 울산과학기술대 2개 중대입니다. 160명, 이화여대 20개 중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다는 것도 특수하지만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화여대만 왜 20개 중대입니까?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해머까지 들고 이게 그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5명의 교수를 구출하는데 필수 불가결했나요? 좋습니다. 3개 중대만 들어가고 나머지 17개 중대는 그럼 뭐 했습니까? 다른 현장에서 민생 치안에 힘쓰고 있으면 안 되는 인원입니까? 그 정도로 5명의 감금이 절실한 범죄 상황이었습니까? 다음 봅니다. 예,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8명의 교수가 있었고요. 그날 3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2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인원도 변동적이었습니다. 대치 상황, 양자가 모두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감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금을 구출하러 간다고 경찰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시설 보호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감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은 현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학생들의 몸입니다. 감금당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119의 현장 구호 조치 끝났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아른 척했지만 사실상 다친 데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학생들은 저런 상태입니다. 저렇게 신체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머를 들고 돌아다니던 경찰, 그리고 막힌 방에서 경찰력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의 공포, 아직까지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이화여대 그 여학생들, 꽃다운 여학생들이 겪어야 했나요? 화염병을 들고 시위를 했던가요? 짱돌을 들고 80년대처럼 경찰을 향해 던졌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말씀 주십시오.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47시간 동안 23번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설 보호를 위해서 출동한다면서요. 자유롭게 나중에서야 감금 구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경찰은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어떻게 47시간 동안 그 안에 그분들이 계셨으며 또 23번의 신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학내에 경찰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 있은 경력 투입, 엄청난 경력의 투입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500명인가요? 학생이 500명 있었습니다. 예.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출해서 들어갔다가 분쟁이 있으면은 3개 중대 갖고 전혀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 4 이상이 있어야 경력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경기도 왜 엄한 일 하실 분들 모아놓고 그렇게 네. 예. 아이고, 나는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래서 이재정이었는데 또, 예, 항의가 들어오니까 시간. 작년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만 신바람 난 행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거의 매일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행정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매일 요청 들었습니다. 근데 못 주신답니다. 내부적 이유로 못 주신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유인데요. 내부적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신 겁니까? 내부. 그러면은 당시 이성열 차관님이 행정실장 맡고 계셨죠? 행사 담당. 예, 그렇습니다. 못 주시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줄 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떳떳한 업무 처리였다면은 경과를 정리하는 게 온당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은 스스로도 정리를 했어야 옳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주십니까? 내부 사유가 뭡니까? 내부적인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 사유가 왜냐하면 없다. 이제 그 공문 시행 행거 29일인가요? 31일인가? 29일이네요. 공문 시행한 것이 다고요. 그 전에 우리 실무자가 전경련의 실무자로부터 이제 자, 제가 하나 협조를 물어보겠습니다. 받은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 답변 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하신 답변들을 연결시켜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7월 28일 정경련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떤 팀장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한번 왔었죠. 전화를 한 것은 정경련이 맞습니까? 담당자는 여전히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 실무자라 얘기 들었습니다. 예. 실무자인데 누군지는 모른다. 예. 공문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다음 날 바로 경찰력과 소방력을 전국 단위로 동원하는 공문을 내린다. 6개인가 7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7개 지자체입니다. 예. 자, 왠가하면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답변도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행사 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정경련이 작성한 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예, 여전히 그렇죠. 아마도 조금 이제 자, 그런데 지금 기관마다 화면에 차이가 날 있는 겁니다. 예. 광복 70주년 엠블럼이 있고 창조경제 마크가 있는 이거 정경련이 만든 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경련이 정부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여전히 하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 제출하지 않는 이유 납득할 수 없고요.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위증죄 대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어긋나는 그 진술 중에 일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가 어떤 기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로 정경련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공문 하나 수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메일로 덜렁받은 행사기획안을 수정함도 없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보냅니까? 납득할 수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협회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여전히 납득할 수 협조를 없기 하고 때문에 있거든요, 뒤에 저희가요. 붙이시는 설명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예, 비서실장님. 아까 뭐 최순실 연설문 관여 이야기를 듣고 네. 실소를 금치 못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하셨죠? 네. 예. 맞습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그리고 국민들끼리 얘기합니다. 처음 최순실 이야기 나왔을 때 웃었습니다. 네. 누가 그냥 괜히 흠집내게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지더니 저 그림 같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렇게 복잡합니다. 등장인물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등장하는 회사들, 법인체들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저기 있는 거 다 팩트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일부 평가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렇게 거시된 사실들을 저렇게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의혹이라면 정말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많은 날들이 저런 우연으로 엮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 건지 파악하셨음에도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기 좋은 말로 의혹이란 말로 뭉치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안종범 수석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백혜련 의원님 질문에 그분 얘기하셨습니다. 미르재단 전 총장님, 이모 총장님. 본인은 실명 거론하셨는데 저는 이모 총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이모 총장님한테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라고 백혜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를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그 있다고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더 이야기를?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얘기 먼저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근데 본인하고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의 심증으로도 삼지 않아요. 증거로 삼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책임은 여기선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불리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정치적 책임은 여기선 지셔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형사 절차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증언 거부 사유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4일 본인이 총장한테 전화했죠? 이모 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그분의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이거는 그분의- 팩트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1년 그분의 내에 입장을 통화했습니다. 생각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 말씀을 전화 드리는 왔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니 더 이상 그 가능하십니까? 본인 그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월 4일은 개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순방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 들여서 로밍콜로 전화하셨네요. 자, 재단 문제에 관여하시네요. 보통 사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까는 분명히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4월 4일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재단 문제로 전화해서 언질까지 줘야 될 관계네요.
국민들 납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은 이대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모 사무총장과 관련된 루머 이거 아닙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문화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무총장이 사업계획 부실하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한다. 그러니까 이모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전해주실 거죠? 아닙니다. 유사한 얘기죠? 아닙니다. 워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그런 구체적인 취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관련돼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요? 예. 본인이 관련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피의자로 검찰 가서 진술하십시오. 국민이 그러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그 수사 점도 중이라서 나중에 말씀드립니까? 수사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드시네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제가 사유가 말씀 좀 거부할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질문을 사유예요.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말씀하신 거 드리자면. 법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자, 얘기하세요. 본인의 수사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예. 본인이 혐의점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화 내용의 핵심은 전혀 제가 이사와 관련된 묻는 내용이 건 아니라고 이겁니다. 말씀을 수사 드렸습니다. 중이라서 그래 일방적으로 답변을 치조하듯이 저기 말씀을 잠깐만요. 같이 하시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 거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가 이모 씨의 수사 중인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수사? 아니면 본인의 친지의 수사예요?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본인의 저도 조사 대상이고 그 사람도 좋습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6월 제가 중순으로 어떤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는가에 따라 6월 달라집니다. 초중순경에 모 호텔에서 이모 사무총장 만난 적 있으시죠? 6월 중순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이모 총장 뭐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두 번 만난 거는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만나셨을 텐데 기억하지 않는다. 흡사.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하지 않을 때 증인들이 형사법정에서 하는 대답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오해받으셔도 되겠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모두의 말씀 제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 만났다고 얘기한 제가 사람이 두세 있습니다. 번 이모 여러 가지 총장입니다. 일로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긴 만났어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이러시면은 의혹들을 확신으로 자꾸 몰아갈 제가 수밖에 정확하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을 청와대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수석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호텔까지 직접 행차해서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업 부탁하러 했다고 그분은 진술하십니다. 예, 관련된 내용 제가 추가 질의로 계속 묻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종범 수석님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난 8월 15일, 2015년 8월 15일 정경련이 주최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상 청와대가 기획하고 진행된 걸로 예정된 신바람 페스티벌 문제 추가 증세 듣겠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안종범 수석님을 청와대를 감압하고 있습니다. 예, 5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개인 이재정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정 그리고 야당반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응당 나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자존감을 물릴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요, 절대 권력 앞에 비굴하게 숨을 뗍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약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자존감을 무너뜨려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 자존감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병우송을 비호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존감을 버리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률 얘기하시는데요.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이 양해되진 않습니다. 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수사에 관여해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공직 수행에 적절함,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통해서 공직을 방해했는지, 공직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국정감사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겹쳐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를 배제를 한다면은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수행된 권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견제를 받는 반면에 위법한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그리고 법률의 오도한 해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국회의원의, 그리고 국회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청와대 쇄신을 요구했더니 쇄신 인사가 아니고 시쳇말로 빼돌리기 인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직전 국감 과정에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면서 억울하다든 듯한 표정을 지으셨던 여러분들을 오늘 꼭 다시 뵙고 싶었는데, 국민께 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뵙게 되네요. 과연 쇄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최순실 모른다 하실런지요? 최순실하고 독대한 적 없고 함께 무언가를 작당한 적 없다고 해서 순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들 역시도 오염된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전제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50%를 넘었습니다. 55.1%입니다.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내고 있었던 경남, 경북 역시 마찬가지로 40%대 중반입니다. 이쯤 되면 야당 입에서 하야나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야당이 원성을 듣고 있고, 그런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입니다. 외교, 국방, 인사, 사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비선에 민간인이 개입했습니다. 관련된 금액 국회는 국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관서 업무 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국정농단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범입니다. 국민이 허락치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증액분 전액 삭감입니다.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포상금 전액 삭감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사랑채, 기획전시, 보수 및 영상 메시지 조명 전액 삭감입니다.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대통령입니다. 국격을 손상해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런 행사 허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자산 취득비 관련해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텔레비전 6천만 원, 제습기 1,000만 원, 냉장고 1,200만 원, 한간에 침대 구입비에서 떠들썩하게 또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있지요. 그 침대 비선 실세의 부부가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집기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다. 삭감입니다. 대통령 친서제작 및 발송 우편로 전액 삭감입니다. 외교안보 수석님, 저도 마땅한 분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간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조선일보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7인의 면담을 한 다음에 인적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또다시 단행된 민정수석 인사만 보더라도 김기춘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비선 실세의 국면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비선 실세에 기대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최순실 이 자리에서 다들 모른다 하시지요. 자, 김기춘 실장 지금 어느 만큼 관여하고 계신지요. 모른다 하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또 노출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직접 대면한 적은 없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실 겁니까? 들었던 얘기라도 하십시오. 아까 경호실 차장님 본 얘기라서 보지 않아서 답변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느낌도 좋고 들었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얘기 한번 주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 비선 실세 의혹 김기춘 전 실장, 왕 실장으로 2년간 군림하셨던 분이지요. 최순실과 정윤회 부부와 함께 대통령 독일 순방에도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지금 수습국면, 청와대발 수습국면, 국민은 납득하지 않는 이런 수습국면에 깊이 관여해 계신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고 한간의 의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묻겠습니다. 청와대의 이야기입니다. 수석이라는 아주 큰 자리에 계십니다. 소통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리를 내놓으셔야 할 만큼 무능한 자리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렇게 과도한 주장을 하시는 건 지나치신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아니고 기고에 떠나서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니고 기고를 얘기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야 말한다는 그 근거는 언론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가져와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증거를 가져오라는 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정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모두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시쳇말로 멘붕입니다. 의혹이 나타나면은 설마 하는 순간에 어느새 사실이 되곤 합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한교안 국무총리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도 저희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정희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괘씸하게 생각한 우리 최순실 언니께서 기획한 것이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합니까? 국민의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벼랑간 샤머니즘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민속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샤머니즘이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결합이 되고 있고요. 권력 사유화와 결합이 되어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게 속았습니다. 그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간신부역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흡사, 관료이고 시키는 대로 일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내각의 책임자 분들께는 그런 태도로 제 질문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샤머니즘 얘기했습니다.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고 많은 현상들을 목격하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원님 방금 전에 통진당 해산을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예, 그냥 제가 그거는 모두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묻는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헌재에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뿌리든지 페이스북에 쓰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총리님, 제가 사전에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간 정부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바뀌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지만 답변 태도 온당치 않습니다. 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한참 경력 부족합니다. 예, 경력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언짢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해소하십시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십시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리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껏 답변 태도를 보면요,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국무총리로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검사하시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변호사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묘미를 발휘해서 국정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자, 태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샤머니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사실이 아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묻는 얘기를 안 질문에 할 수 대해서 있으니까 여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요, 이 자리에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샤머니즘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국회뿐만 아니라 해외 방방곡곡에 우주의 기운이 배포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회의원 방에도 아마 있는데 우리 부지불식간에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우리 의원실과 그리고 해외 공간 등에 배포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요, 이 달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오방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방세계 철학 속에 우주의 기운.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우주의 기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걸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보시라고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제가 증거 가져오라고 한 일 없습니다. 증거에 이제껏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에 일관하시지 증거에 않습니까?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고 증거 진실을 보십시오.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발행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과 달리 우리나라 문체부가 정부가 제작해서 배포한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내용 대강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질문했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시면 답변하십시오.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샤머니즘을 믿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믿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샤머니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에 관해서 문체부에서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입니다. 미르재단 예행 연습하는 재벌들 갈취한 행사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총리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국정에 중요한 행사를 이렇게 놓치셔도 됩니까?
대통령님이 특별히 챙기신 행사인데 8.15 행사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 참석도 했고 그렇게 하고 또 챙겨봤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총리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그런 세세한 행사까지 다 제가 챙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총리께서 아무래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절하게 잘 처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너무 사실과 다른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유의하겠습니다. 예의를 차립시다. 자, 행사 2주 전에 정경련이 재벌들을 모읍니다. 돈 달랍니다. 그랬더니 재벌들이 토로합니다. 2주 만에 어떻게 하냐. 시간이 촉박하다. 돈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100에서 150억이 모입니다.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공문을 행자부에 배달이 됩니다. 행자부는 하루 만에 7개 시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 소방 모든 것들이 국가자원이 동원이 됩니다. 대통령님 그로부터 2주 안에 국무회의에서 2번씩이나 언급을 하십니다. 관련 행사 챙기십니다. 100여 개가 넘는 유관 행사들 가운데 유독 그 행사만 특별히 찝으십니다. 차은택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르재단 짝퉁입니다. 예행연습입니다. 재벌들이 9개 기업 집단들이 100에서 150억을 모읍니다. 관련해서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자부 장관은 정경련의 자체 행사라고 합니다. 정경련의 자체 행사인데 단 한 번 하루 만에 공문 하나로 7개 시도가 동원이 됩니다. 국가 자원이 동원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꽃놀이 행사 후에 교통대란으로 대구 시민들 원성이 커지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 시민을 위해 삼성에 부탁해서 만들어진 행사다. 뭐겠습니까? 또다시 이것도 정경련 동원해가지고 창조경제 홍보하려고 무려 150억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평창 동계올림픽, 삼성의 승마 지원까지 발판이 됩니다. 자, 무관하신 분들 아닙니다.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시지요. 황교안 총리님 그간 국회에 와서 하신 답변들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은. 근데 시간이 없네요. 처음 답변하시는 태도 때문에 저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깔끔한 답변, 장어같이 잘 빠져나간다고 깔끔한 답변에 대해서도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괘씸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괘씸하지만 참 잘 빠져나가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회의록을 봤더니 모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간의 한 발언들, 사람들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맹세코 비선 라인 없다고 합니다. 연설문 외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 조사였죠. 자, 차은택이 얘기합니다.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불러내네요. 예, 철저하게 최순실 모른다고 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이제는 모르세 하더라고요. 독대한 적 없다고 합니다. 김종 전 차관, 김희정 전 장관, 강은희 장관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 정유라를 감싸고 비호했던 발언들, 그래서 제가 부역자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다르지 않습니다. 비선 실세 본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사실상 총리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최순실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해서 과연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이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개인적 인연이 없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까요? 모르쇠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저는 모릅니다. 회자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그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또 증거들도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수사를 하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 45명, 역대 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또 저에게 보여주신 이 자료들 보면 또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을 얘기하지 않게 하실 테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사실인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검찰 중심으로 또 정부가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역사에 기록 남을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최순실 알았습니까? 제가 연으로 아는 것 전혀 없습니다. 찌라시를 통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찌라시요? 그런데 언제요? 그런데 언제적 찌라시 모르는 얘기하십니까? 사람을 안다고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청와대 있다고 문건 하면 유출 당시의 찌라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 찌라시들의 그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최순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제? 언제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요? 제가 몇 차례 봤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몇 차례? 그 날짜 일정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략의 몇 개의 시간을 자료들이 얘기하십시오. 찌라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몇년 이순실, 전입니까? 최순실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황교안 총리님이 왜 진상규명을 위한 부역자인지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세월호 있습니다. 참사 당시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얼마 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박건희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도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혼자 오전에 그렇게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의원님. 대통령님이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고 있다고 하곤 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변인인가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PPT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장.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직무하셨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서로 알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일정을 맞지 않는데 일곱 시간이 아니라 7분도 응사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응사했습니다. 응사하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자 대통령을 내리게 해경 회피합니다. 저희는 달라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과 이선을 위해서 논란하는 현실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참사 그것을 추모해야 하는 대한민국을 절대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있으면 어떻게 47시간 동안 그 안에 그분들이 계셨으며 또 23번의 신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학내에 경찰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 있은 경력 투입, 엄청난 경력의 투입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500명인가요? 학생이 500명 있었습니다. 예.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출해로 들어갔다가 분쟁이 있으면은 3개 중대 갖고 전혀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 4 이상이 있어야 경력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경기도 중대를 왜 엄한 일 하실 분들 모아놓고 그렇게 네. 예. 아이고, 나는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래서 이재정 의원인데 또, 예, 항의가 들어오니까 시간. 작년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만 신바람 난 행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거의 매일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행정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매일 요청 들었습니다. 근데 못 주신답니다. 내부적 이유로 못 주신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유인데요. 내부적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신 겁니까? 내부. 그러면은 당시 이성열 차관님이 행정실장 맡고 계셨죠? 행사 담당. 예, 그렇습니다. 못 주시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줄 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떳떳한 업무 처리였다면은 경과를 정리하는 게 온당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은 스스로도 정리를 했어야 옳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주십니까? 내부 사유가 뭡니까? 예, 내부적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전혀 제가 장관님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 사유가 왜냐하면 없다. 이제 그 공문 시행 행거 29일인가요? 31일인가? 29일이네요. 공문 시행한 것이 다고요. 그 전에 우리 실무자가 전경련의 실무자로부터 이제 자, 제가 하나 협조를 물어보겠습니다. 받은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 답변 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하신 답변들을 연결시켜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7월 28일 정경련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어떤 팀장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한번 왔었죠. 전화를 예. 한 것은 정경련이 맞습니까? 팀장한테 담당자는 여전히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 실무자로 얘기 들었습니다. 예. 실무자인데 누군지는 모른다. 예. 공문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다음날 바로 경찰력과 소방력을 전국 단위로 동원하는 공문을 내린다. 6개인가 7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7개 지자체입니다. 예. 자, 왠가하면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 기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답변도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행사 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유선 정경련이 작성한 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예, 여전히 그렇죠. 아마도 조금 이제 자, 그런데 지금 기관마다 화면에 떠 차이가 날 있는 겁니다. 예. 광복 70주년 엠블럼이 있고 창조경제 마크가 있는 이거 정경련이 만든 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경련이 정부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여전히 하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 제출하지 않는 이유 납득할 수 없고요.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위증죄 대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어긋나는 그 진술 중에 일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가 어떤 기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로 정경련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공문 하나 수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메일로 덜렁받은 행사기획안을 수정함도 없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보냅니까?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민간단체 또는 협회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요. 뒤에 붙이시는 설명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예, 비서실장님. 아까 최순실 연설문 관여 이야기를 듣고 네. 실소를 금치 못했다.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그리고 국민들끼리 얘기합니다. 처음 최순실 이야기 나왔을 때 웃었습니다. 네. 누가 그냥 괜히 흠집내게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지더니 저 그림 같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렇게 복잡합니다. 등장인물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등장하는 회사들, 법인체들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저기 있는 거 다 팩트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일부 평가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렇게 거시된 사실들을 저렇게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의혹이라면 정말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많은 날들이 저런 우연으로 엮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 건지 파악하셨음에도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기 좋은 말로 의혹이란 말로 뭉치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안종범 수석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백혜련 의원님 질문에 그분 얘기하겠습니다. 미르재단 전 총장님, 이모 총장님. 본인은 실명 거론하셨는데 저는 이모 총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이모 총장님한테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라고 백혜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를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그 있다고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더 이야기를-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얘기 먼저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특히 제가 지난 경찰청 방문 때 마지막 헤어지면서 청장님께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나 정치권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경찰로서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5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판단을 완료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밀착 간호하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자, 변사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뭡니까? 물대포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다친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것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기록 내용만 압수하면 된다. 사체에 대해서 압수 검증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앞에 법원이 인정한 내용 중에 혹시 부인하시거나 반박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물대포 맞고 쓰러졌다. 부인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 병원으로 후송돼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착 간호하에 연명하시다가 사망했다. 인정하시죠? 예,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두 가지 다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을 확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해요. 지금 여기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의료과실 있었습니까? 의료과실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심하십니까? 의료과실 그 의심하십니까?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십니까? 그럴 의심하지는 가능성이 않습니다. 있다고. 추호의 가능성. 0.00001%의 의료과실 의심하지는 않는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있을 것 의료적인- 같습니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자, 의학적인 그렇다면 소양이 일베에 없다는 나오는 말씀을 것처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쳤다 등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0.00001%의 개연성이라도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럴 개연성도 있어서 지금 부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궤변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청구를 하십니다.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불허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국감 증언 과정에서 이것은 일부 기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원장께서는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그 영장 집행의 문제는 그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부 말씀하시고. 기각, 법원이 분명히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정해서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당연히 법원이 나가서 안 하지요. 하지만 법원이 내린 명령의 취지에 부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꾸 부검영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부검 논쟁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 내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하면요. 경찰의 태도,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경찰의 태도 오늘 지적해 보겠습니다. 변사체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검찰인 지금 직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는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지요? 수사권 없지요? 수사권 없지요? 작년 11월 18일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없지요? 왜냐하면 피의자적 지위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직수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은 없는데 영장 신청을 합니다. 부검영장 신청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별도의 사건 하나를 더 들고 옵니다. 그게 변사체 사건이랍니다. 다른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당사자가 죽었더니 느닷없이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제가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기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경찰청에 이거 자료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죠. 더 이상 이거 주고 나면은 앞으로 수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논리 방식대로라면은 저희는 형사소송법 다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서울청에서 그저께 받아낸 자료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숨기려 하십니까? 제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씀 듣고.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울청 국감에서 비로소 다그쳐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여기 계신 윤재욱 의원님이 화면으로 띄우고 나서 왜 여야를 차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져온 건데 그것도 경찰청장님이 미리 얘기하셨는데 못 주고 있다가 그때서야 준 겁니까? 미리 얘기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경찰청장님의 진정성, 경찰 수뇌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님. 이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렵니다. 자, 과잉 진압한 거 인정하십니까? 이대 사건이요? 예, 이대에 20개 중대, 형사 50여 명. 20개 중대면은 몇 명입니까? 1,600명의 형사가,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과잉 진압 인정하십니까? 그 경력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 3개 중대만 본관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려고요. 예, 자, 이대 캠퍼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보십시다. 다음 거 바로 봐주세요. 해머를 들고 다닙니다. 여학생들 저 장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머를 들고 갑니다. 예, 3개 중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밖에 있는 분들 저러고 다니십니다. 어떤 느낌 듭니까? 저는 사진만 봐도 끔찍하고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자, 자유로운 입시 가능했다는 사진들입니다. 8명 있다가 3명 나갔다가 2명 들어왔다가 다시 2명 나갑니다. 그런데 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요청을 권유해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 저희 너무 많이 봐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 방식으로 경찰의 투입 상황이 안 되는데도 요건 불비의 병력 투입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이번 사건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추가 질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혹시 정권 실세 특혜 입학 그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리해서 병력 투입하신 건 아닌가요?
네, 그 경력 투입 과정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에 걸쳐서 47시간 동안 감금이 됐었고요. 잘 아니까 방금 보여드리고 여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8분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시간도 좀 많이 썼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자, 보시다시피 이제 20개 중대 50여 명 형사입니다. 1,600명이죠. 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는 학내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오래간 그래도 경찰만큼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최근 10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서만 3번의 투입이 있습니다. 2번하고 포함해서요. 근데 첫 번째는 서강대 1개 중대입니다. 80명, 울산과학기술대 2개 중대입니다. 160명, 이화여대 20개 중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다는 것도 특수하지만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화여대만 왜 20개 중대입니까?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해머까지 들고 이게 그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5명의 교수를 구출하는데 필수 불가결했나요? 좋습니다. 3개 중대만 들어가고 나머지 17개 중대는 그럼 뭐 했습니까? 다른 현장에서 민생 치안에 힘쓰고 있으면 안 되는 인원입니까? 그 정도로 5명의 감금이 절실한 범죄 상황이었습니까? 다음 봅니다. 예,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8명의 교수가 있었고요. 그날 3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2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인원도 변동적이었습니다. 대치 상황, 양자가 모두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감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금을 구출하러 간다고 경찰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설 보호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감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은 현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학생들의 몸입니다. 감금당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119의 현장 보호 조치 끝났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아른 척했지만 사실상 다친 데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학생들은 저런 상태입니다. 저렇게 신체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머를 들고 돌아다니던 경찰, 그리고 막힌 방에서 경찰력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의 공포, 아직까지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이화여대 그 여학생들, 꽃다운 여학생들이 겪어야 했나요? 화염병을 들고 시위를 했던가요? 짱돌을 들고 80년대처럼 경찰을 향해 던졌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말씀 주십시오.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47시간 동안 23번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설 보호를 위해서 출동한다면서요. 자유롭게 나중에서야 감금 구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경찰은요. 자유롭게 드나들 안에 힘쓰고 있으면 안 되는 인원입니까? 그 정도로 5명의 감금이 절실한 범죄 상황이었습니까? 다음 봅니다. 자유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8명의 교수가 있었고요. 그날 3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2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2명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인원도 변동적이었습니다. 대치 상황, 양자가 모두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감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금을 구출하러 간다고 경찰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설 보호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감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은 현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학생들의 몸입니다. 감금당했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은 119의 현장 보호 조치 끝났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아른 척했지만 사실상 다친 데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여학생들은 저런 상태입니다. 저렇게 신체적으로 아픈 상처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머를 들고 돌아다니던 경찰, 그리고 막힌 방에서 경찰력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의 공포, 아직까지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이화여대 그 여학생들, 꽃다운 여학생들이 겪어야 했나요? 화염병을 들고 시위를 했던가요? 짱돌을 들고 80년대처럼 경찰을 향해 던졌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만 말씀 주십시오. 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47시간 동안 23번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시설 보호를 위해서 출동한다면서요. 자유롭게 나중에서야 감금 구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경찰은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면 어떻게 47시간 동안 그 안에
그분들이 계셨으며 또 23번의 신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항내에 경찰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 있은 경력 투입, 엄청난 경력의 투입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500명인가요? 학생이 500명 있었습니다. 예. 500명의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출해서 들어갔다가 분쟁이 있으면은 3개 중대 갖고 전혀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 4 이상이 있어야 경력을 다 집어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경기도 중대를 왜 엄한 일 하실 분들 모아놓고 그렇게 네. 예. 아이고, 나는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래서 이재정 의원인데 또, 예, 항의가 들어오니까 시간. 작년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만 신바람 난 행사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거의 매일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바람 페스티벌 행정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매일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못 주신답니다. 내부적 이유로 못 주신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유인데요. 내부적 이유로 무슨 사연으로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신 겁니까? 내부. 그러면은 당시 이성열 차관님이 행정실장 맡고 계셨죠? 행사 담당. 예, 그렇습니다. 못 주시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관련된 거를 정리해서 줄 수 없는 겁니까? 사실상 떳떳한 업무 처리였다면은 경과를 정리하는 게 온당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은 스스로도 정리를 했어야 옳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주십니까? 내부 사유가 뭡니까? 내부적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전혀 제가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 사유가 왜냐하면 없다. 이제 그 공문 시행 행거 29일인가요? 31일인가? 29일이네요. 공문 시행한 것이 다고요. 그 전에 우리 실무자가 전경련의 실무자로부터 이제 자, 제가 하나 협조를 물어보겠습니다.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 답변 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하신 답변들을 연결시켜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7월 28일 정경련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지난번에 특히 제가 지난 경찰청 방문 때 마지막 헤어지면서 청장님께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격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나 정치권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답변 경찰로서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고요. 전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예, 그러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검영장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7월 5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판단을 완료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밀착 간호하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자, 변사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뭡니까? 물대포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다친 상처를 얘기합니다. 그것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기록 내용만 압수하면 된다. 사체에 대해서 압수 검증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앞에 법원이 인정한 내용 중에 혹시 부인하시거나 반박하시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물대포 맞고 쓰러졌다. 부인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착 간호하에 연명하시다가 사망했다. 인정하시죠? 예, 사실관계가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 두 가지 다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을 확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해요. 지금 여기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의료과실이 있었습니까?
의료과실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의심하십니까? 의료과실 의심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십니까? 그럴 의심하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않습니다. 추호의 가능성 0.00001%의 의료과실 의심하지는 않는데 인정하십니까? 제가 있을 것 의료적인- 같습니까?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자, 의학적인 그렇다면 소양이 일베에 없다는 나오는 말씀을 것처럼 드립니다. 예. 어떤 빨간 우비 입은 사람이 쳤다 등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습니까? 0.00001%의 개연성이라도 있으면 그렇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럴 개연성도 있어서 지금 부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궤변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재청구를 하십니다.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불허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국감 증언 과정에서 이것은 일부 기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면 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원장께서는 처음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그 영장 집행의 문제는 그 법원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부 말씀하시고 기각 법원이 분명히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정해서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당연히 법원이 나가서 안 하지요. 하지만 법원이 내린 명령의 취지에 부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꾸 부검영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상 부검 논쟁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물대포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 내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냐 하면요. 경찰의 태도, 검찰의 태도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는 거죠. 경찰의 태도 오늘 지적해 보겠습니다. 변사체라고 얘기하셨죠. 그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검찰은 지금 직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는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지요? 수사권 없지요? 수사권 없지요? 말씀하십시오. 작년 11월 예. 18일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없지요? 왜냐하면 피의자적 그건 지위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직수하고 예, 있습니다. 예. 수사권은 없는데 영장 신청을 합니다. 부검영장 신청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별도의 사건 하나를 더 들고 옵니다. 그게 변사체 사건이랍니다. 다른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당사자가 죽었더니 느닷없이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왜 아닙니다. 그러냐고 예. 제가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변사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기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저희가 경찰청에 이거 자료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죠. 더 이상 이거 주고 나면은 앞으로 수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논리 방식대로라면은 저희는 형사소송법 다 비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서울청에서 그저께 받아낸 자료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자꾸 숨기려 하십니까? 제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말씀 듣고.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는 서울청 국감에서 비로소 다그쳐서 받았습니까? 그것도 여기 계신 윤재욱 의원님이 화면으로 띄우고 나서 왜 여야를 차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져온 건데 그것도 경찰청장님이 미리 얘기하셨는데 못 주고 있다가 그때서야 준 겁니까? 미리 얘기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듣고 것들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경찰청장님의 진정성, 경찰 수뇌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님. 이대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렵니다. 자, 과잉 진압한 거 인정하십니까? 이대 사건이요? 예, 이대에 20개 중대, 형사 50여 명, 20개 중대면은 몇 명입니까? 1,600명의 형사가,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과잉 진압 인정하십니까? 그 경력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예. 3개 중대만 본관에 3개 들어갔다고 중대만 얘기하시려고요.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대 캠퍼스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지 보십시다. 다음 거 바로 봐주세요. 해머를 들고 다닙니다. 여학생들 저 장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머를 들고 갑니다. 예, 3개 중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밖에 있는 분들 저러고 다니십니다. 어떤 느낌 듭니까? 저는 사진만 봐도 끔찍하고 꿈에 나올까 두렵습니다. 자, 자유로운 입시 가능했다는 사진들입니다. 8명 있다가 3명 나갔다가 2명 들었다가 다시 2명 나갑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예. 요청을 권유해서 경찰이 투입되는 방식 저희 너무 많이 봐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경찰의 투입 상황이 안 되는데도 요건 불비의 경력 투입이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이번 사건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예. 답변 드릴까요? 혹시 정권 실세 특혜 입학 그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무리해서 경력 투입하신 건 아닌가요? 네, 그 경력 투입 과정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에 걸쳐서 47시간 동안 감금이 됐었고요. 잘 아니까 방금 보여드리고 여쭙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셨던 8분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시간도 좀 많이 썼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자, 보시다시피 이제 20개 중대 50여 명 형사입니다. 1,600명이죠. 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는 학내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오래간 그래도 경찰만큼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최근 10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서만 3번의 투입이 있습니다. 이번하고 포함해서요. 근데 첫 번째는 서강대 1개 중대입니다. 80명, 울산과학기술대 2개 중대입니다. 160명, 이화여대 20개 중대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다는 것도 특수하지만 굉장히 특이하지만 이화여대만 왜 20개 중대입니까?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해머까지 들고 이게 그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5명의 교수를 구출하는데 필수 불가결했나요? 좋습니다. 3개 중대만 들어가고 나머지 17개 중대는 그럼 뭐 했습니까? 다른 현장에서 민생치 어떤 그 팀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한번 전화를 한 것은 정경련이 맞습니까? 담당자는 여전히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전경련 실무자로 얘기 들었습니다. 예. 실무자인데 누군지는 모른다. 예. 공문도 받은 적이 없는데 다음날 바로 경찰력과 소방력을 전국 단위로 동원하는 공문을 내린다. 6개인가 7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7개 지자체입니다. 예. 자, 왠가하면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기획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답변도 여전히 유지하십니까?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행사기획안에 대해서 이제 유선 정경련이 작성한 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고요. 예, 여전히 그렇죠. 아마도 조금 이제 각 자, 그런데 지금 기관마다 화면에 떠 차이가 날 있는 겁니다. 예. 광복 70주년 엠블럼이 있고 창조경제 마크가 있는 이거 정경련이 만든 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경련이 정부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줍니까? 여전히 하나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 제출하지 않는 이유 납득할 수 없고요.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분명히 위증죄 대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어긋나는 그 진술 중에 일부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부가 어떤 기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전화로 정경련 관계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 공문 하나 수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메일로 덜렁받은 행사기획안을 수정함도 없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보냅니까? 통상적으로 민간단체 또는 협회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여전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붙이시는 설명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예, 비서실장님. 아까 최순실 연설문 관여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 있겠냐 하셨죠? 맞습니다.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끼리 그리고 국민들끼리 얘기합니다. 처음 최순실 이야기 나왔을 때 웃었습니다. 누가 그냥 괜히 흠집내게 하는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하나둘 더해지더니 저 그림 같습니다. 안 보이시죠? 저렇게 복잡합니다. 등장인물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등장하는 회사들, 법인체들 간명하게 정리한 겁니다. 저기 있는 거 다 팩트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일부 평가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렇게 거시된 사실들을 저렇게 거미줄처럼 엮어내는 의혹이라면 정말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많은 날들이 저런 우연으로 엮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대통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걸 의혹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태를 파악하고 계신 건지, 파악하셨음에도 할 말이 없어서 둘러대기 좋은 말로, 의혹이란 말로 뭉치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안종범 수석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백혜련 의원님 질문에 그분 얘기하겠습니다. 미르재단 전 총장님, 이모 총장님. 본인은 실명 거론하셨는데 저는 이모 총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실명 거론하셔도 됩니다. 이모 총장님한테 4월 4일, 2016년 4월 4일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재단에서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연락이 왔다입니다. 이 내용으로 통화하셨죠? 라고 백혜련 의원님이 물으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는 했지만 인사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자, 전제를 묻겠습니다.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있어서 라는 얘기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재단에 문제가 그 있다고 총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더 이야기를? 구체적인 말씀은 예. 그 당사자도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사 얘기 먼저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증언 거부할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 변명 아닙니다. 본인하고 관련돼 있거나 아니 본인의 친족하고 관련돼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셔도 돼요. 근데요. 다른 거잖아요. 이 사안은 지금 본인하고 관련 있는 본인 친족 아니고 본인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죠. 근데 본인하고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진술 거부권이라는 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의 심증으로도 삼지 않아요. 증거로 삼지 않아요. 다만 정치적 책임은 여기선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불리하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정치적 책임은 여기선 지셔야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형사 절차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증언 거부 사유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4일 본인이 총장한테 전화했죠? 이모 총장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분의 본인이 전화했어요? 전화 왔어요? 네, 이거는 그분의- 팩트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네, 1년 그분의 내에 입장을 통화했습니다. 생각해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 말씀을 전화 드린 왔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아니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더 이상 말하지 아니 더 이상 그 가능하십니까? 본인 그 구체적인 그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월 4일은 개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순방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돈 들여서 로밍콜로 전화하셨네요. 자, 재단 문제에 관여하시네요. 보통 사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까는 분명히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인연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4월 4일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재단 문제로 전화해서 언질까지 줘야 될 관계네요. 국민들 납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민들은 이대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게 이모 사무총장과 관련된 루머 이거 아닙니까? 청와대나 정부가 문화사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 수행하라고 하는데 이 사무총장이 사업 계획 부실하다는 이유로 자꾸 반려한다. 그러니까 이모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 전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유사한 얘기죠? 아닙니다. 워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그런 구체적인 취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수사 중이라서 말씀 수사 과정에서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요. 예. 본인이 관련돼 있습니까? 좋습니다. 피의자로 검찰 가서 진술하십시오. 국민이 그러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러면은.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그 수사 점도 중이라서 나중에 말씀입니까? 수사 과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확신을 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드시네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제가 사유가 말씀 좀 거부할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질문을 하셨기 사유예요.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말씀하신 거 드리자면 법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다. 본인과 관련된 건가요? 자, 얘기하세요. 본인의 수사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예. 본인이 혐의점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화 내용의 핵심은 전혀 제가 인사와 관련된 묻는 내용이 건 아니라고 이겁니다. 말씀을 수사 드렸습니다. 중이라서 그래 일방적으로 답변을 치조하듯이 저기 말씀을 잠깐만요. 같이 하시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답변을 못한다고 답변 거부 이유를 밝혔어요. 그 이유가 이모 씨의 수사 중인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수사? 아니면 본인의 친지의 수사예요?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본인의 저도 조사 대상이고 그 사람도 좋습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6월 제가 중순으로 어떤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는가에 따라 6월 달라집니다. 초중순경에 모 호텔에서 이모 사무총장 만난 적 있으시죠? 6월 중순입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 이모 총장 뭐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한두 번 만난 거는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만나셨을 텐데 기억하지 않는다. 흡사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하지 않을 때 증인들이 형사법정에서 하는 대답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오해받으셔도 되겠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모두의 말씀 제가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 만났다고 얘기한 제가 사람이 두세 있습니다. 번 이모 여러 가지 총장입니다. 일로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긴 만났어요.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한 증언 거부 사유가 아니에요. 이러시면은 의혹들을 확신으로 자꾸 몰아갈 제가 수밖에 정확하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청와대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수석이 친분도 없는 사람을 호텔까지 직접 행차해서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사업 부탁하러 했다고 그분은 진술하십니다. 예, 관련된 내용 제가 추가 질의로 계속 묻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종범 수석님이 관여를 해가지고 지난 8월 15일, 2015년 8월 15일 정경련이 주최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상 청와대가 기획하고 진행된 걸로 예정된 신가람 페스티벌 문제